자존감이 낮았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오늘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보통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같은 의미로 혹은 비슷한 의미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자존심하고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분리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어떤 정도? 스스로에 대한 자기 존중감. 달리 표현하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인 것 같아요. 믿음의 정도가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으면 이건 자존감이 높은 거고, 그리고 그 정도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근데 이 자존감이 낮았을 때 우리는 그 낮은 자존감으로는 계속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정도,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낮은 상태로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때 개입되는 게 자존심인 거거든요. 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죠. 심리적 혹은 어떤 행동, 이런 것들로 낮은 자존감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외면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잘 드러내는 사람, 혹은 자존심을 부린다라고 우리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존중의 정도, 이 믿음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사실 이게 외부적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울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걸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어떠한 피드백을 줘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쓴 글 혹은 제 책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 제 책에 대한 피드백을 줬을 때 뭐 부정적인 피드백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정적인 피드백에 제가 어떠한 소위 자존심을 부리면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구구절절 어떠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뱉으면서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그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은 거죠. 그 믿음의 정도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확률 이상의 어떠한 성과라던가 성취를 내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라는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외부의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더라도 이거를 자기 성장을 위한 어떠한 하나의 도구로서 잘 이용하고 이걸 흡수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쓰지만, 이 자존감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선 이게 나 스스로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지거나 그렇게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피드백에 굉장히 취약해요.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고 막 공격적인 말로 이 피드백을 준 사람들을 다시 공격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어떠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회사나 조직 내에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로 따지자면 훌륭한 운동선수 곁에는 항상 훌륭한 코치가 있거든요. 이 코치들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어때요? 뭐 가수라든가 연기자들이든가 혹은 영화배우들, 이분들도 보면 자기가 출연하거나 자기 무대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 관찰하고 보면서 셀프 피드백을 주잖아요. 다 이 이유가 뭐죠? 바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드백을 외부의 관찰자가 나에게 직접 준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피드백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자존감의 문제로 이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 이거는 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저는 이것도 역시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으려면 이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믿음의 근거를 뭘로 만들어 갈 건지,
이건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도전, 성과, 시행착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의 횟수가 많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배운 깨달음들이 많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들이 많다면 다른 피드백들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 그게 자기에 대한 존중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마음에 여백이 좀 생기려면, 여유가 생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이루는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공의 증거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공이라는 건 비단 뭐 경제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어떠한 한 가지 결과물을 내서 그걸로 굉장히 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명예를 얻었어요. 이것도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느 누군가가 예를 들면 10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20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해요. 새로운 경험을 해요. 저는 이것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워야 될 점이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무언가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이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외부의 피드백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이 자존감이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았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혹은 뭔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뭐 심지어는 며칠 동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내 삶의 질을 깎아먹는 혹은 내 삶의 질을 낮추는 지름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거는 결코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만 들어야 된다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어떠한 외부의 요인, 외부의 피드백, 어떠한 외부의 사람, 외부의 액션들이 내 기분을 좌지우지 될 수 있게, 내 기분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게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외부의 어떤 요인들이 내 기분과 나의 하루를 망쳐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정도가 높아야 됩니다. 남들의 피드백, 외부의 상황이 오늘 나의 기분 혹은 오늘 나의 하루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피드백을 주는 거, 부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 뭐 외부의 요인들이 나에게 오는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거에 의해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내 기분이 좋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 결정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외부에다가 줘버리게 되는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루, 나의 기분, 나의 삶의 결정권을 외부에다 주지 마시고요, 외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오직 나 자신뿐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만 하는, 반드시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시간들을 쏟아붓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과가 없으면 스스로도, 그 결과라는 건 뭐 무조건 성공이라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현상적인 결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성장하고 또 이걸 통해서 성취를 맛본 경험이 없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자존감에도 근거는 필요하거든요. 내 믿음에 대한 근거가 내가 지나온 과거
혹은 나의 행동,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성취에 있을 때 그게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부린다라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좋은 면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어떠한 피드백을 주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혹은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게 좀 더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 혹은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보단 내면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오늘 나의 기분이 좌지우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로서 바로 섰으면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도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볼게요.